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릴 때 나는 이미 불안감을 느꼈다. 언니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은아, 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아버지가 너와 따로 만나서 논의하고 싶대.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그 집은 내게 남은 유일한 유산이었는데. 하지만 그 통화는 단순한 가족 회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시작, 그리고 내가 침묵 속에서 키워온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였다. 나는 28살의 건축가, 김지은.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의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오래된 한옥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영혼이 스며든 곳,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공동체의 심장이었다. 언니의 말대로 나는 그 주말에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강릉 시내의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돈의 냄새를 맡는 사냥꾼 같았다. 지은아, 그 집을 포기해. 가족을 위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긴 칼날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동네가 변하고 있어? 개발이 들어오면 가치가 폭등할 텐데 너 혼자 쥐고 있으면 이기적이지. 소송도 불사할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나는 늘 침묵했다. 가족의 배신을 눈감아주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 집 아래에 숨겨진 비밀, 어머니가 남긴 서류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어머니의 서재를 뒤졌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속에서 나온 건 그녀의 일기와 문서 덤이었다. 어머니, 박민지 씨는 예술가이자 지역보존 운동가였다. 그녀는 강릉의 이 바닷가 동네를 사랑했다. 옛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고 어촌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곳. 하지만 아버지, 김상훈은 달랐다. 그는 대형 건설회사 해양개발그룹의 회장으로 이 동네를 호화 리조트로 바꾸려 했다. 문서들은 그 증거였다. 어머니가 죽기 6개월 전 그녀는 주민들과 함께 개발 반대 서명을 모았고 아버지에게 맞섰다. 이곳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녀의 일기에 적힌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땅을 사들였고 주민들을 압박했다. 한 문서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심장병 약, 그 과다 복용이 그녀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 보고서. 아버지가 그 약을 처방한 의사와 만난 기록. 내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어머니는 죽임을 당한 거야?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를 다짐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준비할 테다.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가족의 역사는 늘 계급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건설 제국을 세운 사람,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철학으로 살았다. 언니, 김수미는 그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들어가 부동산 거래를 주무르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나는 어머니의 피를 이었다. 예술과 보존을 사랑하는 건축가, 역사적 건물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했다. 지은이는 환상 속의 산에 아버지가 비웃던 말, 가족 식사는 전쟁터였다. 아버지가 최신 프로젝트를 자랑하면 수민 언니가 맞장구 쳤고 어머니는 조용히 반대했다. 그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쫓겨나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현실을 봐 약한 자는 도태되는 법이야 라고 쏘아붙였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지역 모임에서 그림을 가르치다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건 계획된 죽음이었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후 아버지는 그녀를 문제로 봤다. 수민 언니도 알았을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배신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의 변호사 카드를 들고 서울로 향했다. 이정아 변호사, 부동산 권리와 부패 전문. 그녀는 문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대로 동네 주민들을 만나보니 패턴이 보였다. 노파 한 분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을 사려 했어? 안 판다고 하니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지. 다른 이웃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은밀한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모두 구두로, 증거 없이, 하지만 어머니가 그들을 설득해 기록을 남기게 한 덕에 나는 증언을 모을 수 있었다. 내 안의 상처가 깊어졌다. 어머니는 혼자 이 싸움을 버텨왔고 나는 몰랐다. 그 죄책감이 나를 움직였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지를 지키는 의무였다. 압박이 시작됐다. 내 집 앞에 낯선 차가 서성거렸고 수민 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포기해. 아버지가 진심이야. 소송하면 너만 고생할 거야. 의 그녀의 눈빛에 동정은 없었다. 오직 탐욕. 그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언니,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알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그녀는 알았거나 의심했다. 배신의 고리가 완성됐다. 나는 더 이상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선택이 내 상처를 키웠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변호사와 함께 나는 FBI 같은 검찰에 제보했다. 한국의 부패 수사팀. 증거는 쌓였다. 아버지의 뇌물 기록, 의사의 증언. 그는 어머니의 약을 과다 처방한 대가로 회사 지분을 받았다. 수민 언니의 이메일, 그녀가 주민 압박을 지시한 증거. 갈등이 고조됐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 때문에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를 죽인 대가예요. 그 순간 그의 침묵이 모든 걸 증명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언론으로 가득 찼다. 검사는 이건 살인과 부패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증인들이 나왔다. 이웃들, 전직 직원들. 수민 언니마저 증언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장애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의 고통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변명했다. 내 제국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 공모, 뇌물, 부동산 사기. 그는 감옥으로 갔다. 재판 후 나는 승리했다. 회사 해체, 재산 환원. 동네는 보존 신탁으로 보호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수민 언니는 사라졌고 나는 혼자였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속삭였다. 이겼어요, 엄마.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가요?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직 빈자리만. 그래도 나는 계속했다. 신탁을 키워
젊은이들에게 보존 기술을 가르쳤다. 동네는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기념 정원에서 나는 생각했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곳은 영원히 지켜질 테다. 그들의 탐욕이 내 창조로 변한 진정한 유산.